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복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방송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드번호 001440이 되겠습니다. 야, 지수가 대한전선도 지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지수가 생각외로 오늘 반등해서 좀 상승하리라 생각했는데 어, 또 최근에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랑 또 전쟁이 또 지금 전쟁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죠. 왜냐하면 한 나라와 뭔가 이 그 무력 단체와 이렇게 전쟁을 어떻게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 어저께 카페에 글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글 올려드린 것처럼 사실상은 뭐 큰 이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다른 것 러시아 우크라이나보다는 크게 주목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뭔가 이슈화가 돼서 증시가 무너진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고려할 점은 다른 국가들이 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제가 뭐 대충 그린 거긴 한데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자주 분쟁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성지로 불리는 이제 도시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전쟁이 발발한 게 그 팔레스타인이 여기에 그 기지국 같은 게 있어요. 기지국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동서로 나눠서 제가 알기로는 서쪽 이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관할하고 있고 동쪽은 팔레스타인이 자치구역으로 분류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2021년쯤에도 이 분쟁이 있었거든요. 전쟁까지는 아니고 분쟁이 있었는데 이때도 뭔가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전쟁하는 부분이 이 하마스가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이었다면 요번에 이제 좀 그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이란하고 그 미국하고 막 전쟁할 때 무장단체하고 이제 전쟁을 거의 했다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마스가 무장단체거든요. 그래서 무장단체랑 이제 이스라엘이랑 전쟁하는데 사실 무장단체가 이 한 나라를 뭐 이길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작다고 해더라도 한 나라가 이제 주변국하고 협약한 것도 많고 그리고 뭔가 무역 교류라든지 이런 거를 나라가 자체가 하기 때문에 뭔가 이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무기가 옛날 구식 무기고 실제로 이스라엘 무기는 신식 무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전쟁이 장기화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주가 영향에 가장 부적절하게 이제 그 생각이 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주변 협약국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제일 걱정 이란이 엄청 크거든요. 이스라엘은 되게 조그마한 땅덩어리밖에 안 돼. 이란이 요만해요. 이렇게 비교하면. 근데 이란이 석유 수출의 전 세계적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란이 만약에 그 최근에 뭔가 그 이슈는 아닌데 그냥 이런 뭔가 설이 나왔잖아. 이란이 도와주고 있다. 하마스를 도와주고 있다 해서 이란이 만약에 여기에 포함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석유 유가 상승이 어마무시하게 지금은 뭐 3% 4%밖에 일어나지 않는데 어마무시하게 일어날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유가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유가가 오르잖아요. 유가가 증가하면 근본적으로는 물가 상승이란 말이에요. 물가 상승. 물가 중에서도 유가가 상승해 버리는 거고 그러면은 이 물가 상승 최근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대두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물가들이 계속 소비자 물가지수 3.7%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유가도 뭐 하나 물가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 또 금리 인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근데 금리 인상하면 계속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금리 인상하면은 당연히 인상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이 물가 상승을 해버리면은 대체적으로 사람들 투자에 많이 신경 쓰고 그리고 대출 그렇죠? 근데 금리 인상 해버리면 대출이율도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안 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자체가 원인을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 외국인들이 사실 우리 국내 증시의 비중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굳이 우리 원화 가치가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달러가 강세죠. 달러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우리 원화 자체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굳이 국내 증시에 같이 떨어지는데 들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란이 참 그 같이 뭔가 합당해서 했다라는 게 뭔가 밝혀지거나 이런 걱정 때문에 사실 유가 상승이 그냥 일시적으로 오늘 3%에서 4% 계속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금방 좀 분쟁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왜 오르나 했어요. 사실 저는 오히려 카페에 남겨드린 것처럼 하락하는데 단기적인 일시적인 하락일 뿐 다시 반등하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아마 피드백 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지금 많이 하락하면서 지금 2차 전지 쪽 쏠림 현상도 많이 오히려 저는 이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에코프로도 거의 70만 원대까지 떨어졌고 금양도 지금 10만 원 초반 9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쏠림 현상들이 대체적으로 다시 분산되기 시작하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매매 동향 보시면 대한전선은 오늘은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계가 오히려 매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지수가 하락하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좀 있다라고 했다면 다시 한번 매수세로 바뀌면서 기관계는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유가 상승 부분이 어느 정도 다시 잡혀 나가고 그리고 안전자산 금시세라는 달러가 지금 원화 가치가 계속 이 달러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지수 다시 반등해서 충분히 상승 가능할 거라고 보고 사실 애가 크게 상승하려면 12,000원대는 충분히 그냥 돌파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관망하는 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간에는 만약에 요런 상태 그리고 요런 상태 때는 제가 대응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좀 관망이 맞는 것 같은 게 어떤 거냐면 이 바닥이 어딘지 그러니까 더 얼마나 하락을 더 할 것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슈가 안 좋은 이슈가 있으면 이렇게 많이 하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지수 따라 하락을 한 것이고 대한전선에 뭔가 악재가 있어서 하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역시나 이 전쟁으로 인한 방산주 그리고 석유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석유 관련주들이 뭐 전체적으로 상한가 간 석유 관련주들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 한일 단조나 그리고 뭐 대성산업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방산주 그리고 레버리지 관련주들 이렇게 많이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진짜 장이 안 좋은 거긴 해요. 원래 이 정도로 이렇게 없진 않거든요. 근데 너무 없기도 하고 오히려 요런 게 올라 버리면 요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것들 오른 거는 굉장히 주식 시장에는 안 좋다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치 투자로서 어떻게 보면 좀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요번에는 이제 관망해가면서 어디가 바닥이고 다시 반등 시점이 어딘지 파악했다가 여러분들 제가 사인 드리면 그때 다시 뭔가 대응하면서 물량 모아가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수가 많이 하락하면서 지금 각 종목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만약에 12,000원 넘어가서 매집을 다시 시작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바닥이 어딘지 좀 보자. 요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드신 부분도 저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3년 이래에 처음으로 최저점이었고 그리고 대한전선이
1, 2년 전만 해도 뭐 2만 원, 2만 4천 원, 그리고 2만 원을 거의 근 3번 가까이, 그리고 18,000원도 요번 연도 초에 한 3, 4, 5월 달에 한번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상승 못하고 계속 꼬꾸라지는 게 지수 하락으로 인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수가 좋아야 되고, 섹터가 돌아도 지수가 영향이 충분히 가요. 아무리 좋은 섹터가 돈다고 한들 지수가 이렇게 무너지면 주가가 오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빠졌어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엄청 많이 빠진 부분은 아니고, 한순간에 엄청 많이 하락한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에 비하면 이 대한전선은 그렇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뭐 요런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거의 한순간에 2, 30%가 빠졌어요. 거의 보시면은 정말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뭐 한순간에 며칠 안 됐는데 기업 분할하고 바로 이렇게 큰 하락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요런 종목도 마찬가지죠. 고점에서 거의 근 한 달간 반토막이 난 부분에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고점에서 평균 30%에서 35% 빠진 거에 비해서 사실 대한전선은 그렇게 많이 빠진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피드백을 좀 드리고 싶네요. 대한전선 댓글 한번 보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상님. 다들 힘드시겠지만 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밖에 제가 드릴 수 있는 피드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공매도가 가열이긴 한데, 이 대한전선의 병합 전하고 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계속 눌려가지고 지금 하락하는 것이라는 명백한 원인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공님. 감사합니다, 기현님. 그러니까 다들 공매 때문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도 공매도지만 공매도가 100%의 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제가 요건 시간 내서 한번 다시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 있게 피드백을 제가 다음 시간에 내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들 공매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 전에도 대한전선의 어떠한 성향이라든지 패턴을 제가 3년간 방송하면서 봤을 때는 공매도가 누르는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누르진 않아요. 공매도가 딱히.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를 막는 거는 막는 건데 이렇게 하락시키진 않습니다. 공매도로 인해서.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내일 방송 때 상세하게 피드백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